2014년 8월 15일 갑자기 발생한 이 불은 건물 내부를 모두 태웠습니다. 건물주인 80대 할머니는 현장을 수습하기 위해서 인테리어 업자를 부르는데요. 그런데 공사 5일째 되던 날에 붙박이장을 철거하던 이들은 서랍 아래 공간에서 웬 상자 하나를 발견합니다. 곧바로 상자를 꺼내서 안을 확인해 보니까 그 안엔 휘황찬란한 금괴, 그것도 130여 개가 가지런히 들어있었습니다. 오늘 사건연구소는 잿더미에서 발견된 65억 금괴를 따라가 봅니다. 자, 불에 탄 건물을 리모델링 하려고 일단 철거에 들어갔는데 붙박이장 아래에서 금괴가, 금덩어리가, 야, 그것도 무려 130개나. 이게 대체 어떤 상황입니까? 이런 진짜 횡재를까? 네, 일단 2014년이었고요. 좀 굉장히 이른 아침에 서울 잠원동에 있는 한 업체의 사무실로 쓰던 공간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이 10분 만에 꺼지긴 했는데 내부가 모두 불에 탔습니다. 이 당시에 이런 불이 났습니다. 지금 저기가 현장이군요. 예, 맞습니다. 당시에 이런 불이 났다라고 단신으로 기사도 몇 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건물주, 저 업체 말고 건물주가 80대 할머니였는데요. 일단 현장을 수습을 해야 하니까 다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인테리어 업자를 부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인테리어 업자인 38살 조모 씨, 그리고 인부 2명이 현장에서 철거에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공사 5일째 되던 날이었는데요. 이 벽면에 붙어있는 붙박이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붙박이장을 철거를 위해서 뜯어냈는데 그 서랍이랑 바닥 사이에 20cm 정도 공간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이 라면 박스보다 약간 작은 나무 상자가 있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셋이 모여서 이게 뭐지 하면서 열어봤는데요. 휴대전화만 한 뭔가가 신문지에 쌓여서 빼곡하게 들어있는 모습이었고요. 이 신문지를 조심스럽게 뜯어보니까 이 골드바라고 하죠. 금괴가 나온 겁니다. 그게 무려 130여 개, 당시 시세로 무려 65억 원어치였습니다. 야, 진짜 1kg짜리 골드바가 130여 개. 그새 또 이 요즘 또 그냥 금값 오르고 있잖아요.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무려 112억 원 가치입니다. 야, 불타버린 사무실에서 노터치가 나왔습니다. 예? 그게 이제 사실 보게 되면 이 금괴를 싸고 있는 그 신문지가요. 1980년 날짜였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생각컨대 이게 최근에 집어넣은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래됐구나 이렇게 된 것이고요. 그 당시에 이제 인테리어 업자 조 씨하고 인부 2명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조 씨가 머리를 굴려가지고 야 이거 금괴 주인은 아무래도 없어진 것 같으니까 우리 딱 이 130개인데 하나씩만 나눠 갖자. 그리고 나머지는 놔두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인부 중에 한 명이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이니까 자기는 신고하고 싶어요. 왜? 자기 전과자 되면 공무원 임명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니야 지금 사무실 쓰던 업체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 건물주는 금이 있는 걸 알면은 불나자마자 여기 와봤을 텐데 안 오는 거 보면 이건 이상하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 금괴를 130개 중에서 하나씩 나눠서 퇴근을 했는데 집에 가서도 아마 눈이 아롱아롱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불이 나서 이 금괴를 만약에 이렇게 찾으러 오지 않는 거 보면 뭔가 이게 구린 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하나씩 골드바 하나씩 가져간다고 해도 이거 뭐 문제가 되겠느냐. 자, 그런데 세 개씩 하나씩 나눠 3개 가져갔대. 남아 있는 게 127개. 이거 잠이 어떻게 와 그게? 저는 사실 이 상황부터가 이해가 안 가요. 아니 3명이서 그 자리에서 싸워서 뭐 살인사건 안 난 게 다행이거나 저도 그 생각이었어요. 예, 정말 살인사건 안 난 게 저는 다행이고 그 공무원 시험 준비해야겠다고 나는 안 가져가겠다. 그 사람도 되게 간이 좋은 뜻입니다. 간이 작은 사람이었지. 뭐 생각해보세요. 조금만 그 자리에서 머리를 좀 나쁜 쪽으로 돌아갔으면 견물생심이라 셋이 나눠 갖고 가졌을 확률이 훨씬 높을 것 같은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 문제 그중에 하나인 조 씨 집에 갔는데 잠이 오겠어요? 안 오죠. 그때 같이 지내고 있던 여성에게 금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런 일이 있어. 그때는 하나만 보여준 거예요. 왜냐하면 셋이 하나씩 가져갔으니까. 이게 저기 가면 127개가 남아있어. 그럼 그 40대 여성이 아이고 이 바보야 이면 안 나왔겠어요? 맞습니다. 당장 둘이서 나머지 가지러 가자 해서 새벽에 그걸 다 챙겨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와서 또 이제 나머지 2사람이 생각이 나긴 하죠. 근데 잠깐만. 그러니까 그 조 씨랑 동거녀가 자기들끼리 따로 그 현장에 가서 야밤에 바로,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2명이 있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 게 사람. 있다는 거.
신고 못 할 거야. 지들도 가져갔잖아. 아. 그러니까 제가 이 두 사람이 뭐 좋은 사람이었다고 상대적으로 좋은 사람인데 하여튼 잘 이해가 안 간다는 상황이고 그리고 두 사람이 침대 밑에 예. 금괴 127개를 넣습니다. 65억을 깔고 누웠습니다. 아직 현금화는 안 했군요. 일단 그날 밤에 가져왔습니다. 65억 깔고 누워본 적이 있을까요? 아, 그야말로 말씀 들으신 것처럼 금 방석을, 금 침대를 이렇게 깔고 누워 있는 건데 세상에 박 변호사님, 네. 65억을 이렇게 베고 누워 보신 적 있습니까? 65만 원도 없는데요. 65억이 되겠습니까? 그런 적- 뻥치지 마세요. 무슨 65만 원도 배지를 못 해봤는데 어쨌든 아주 큰 돈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조 씨 입장에서는 이 아이 돈이 참 좋다. 이제 65억이 될 수가 있는데 옆에 있는 동거녀 이제 3년 사귀었던 동거녀를 보니까 야 돈이 생기니까 마음에 크게 차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동거녀. 누가요? 이 조 씨가 봤을 때 동거녀도 옆에 이제 있는데 아, 진짜. 야, 이 여자 이거 뭐 별거 아닌데 괜히 금괴 얘기를 했나 이런 얘기도 생각도 좀 하면서 이전부터 좀 좋게 생각했던 젊은 30대 미모의 여성이 있었는데 예. 그 사람한테 생각이 나가지고 결국은 이 범행 3일 만에 짐하고 금괴 다 들고 아. 그 집을 나와서 그 여자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 미모의 30대 아, 그냥 몸만 간 게 아니라 금괴를 다 금괴도 들고 그 몸만 가면 그 여성도 안 싫어하시겠죠. 받아주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동거녀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3년간 같이 살았는데 애인한테 이 금괴 이후에 배신을 당한 결과가 됐습니다. 야, 저희가 이제 사건 연구소 그동안 전해드리면 맨날 이렇게 좀 끔찍한 그런 사건만 전해드리다가 오늘은 좀 황당한 그런 분위기로 좀 가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은 정말 너무너무 짝사랑만 했던 미모의 그 어린 여성. 자, 그런데 이제는 난 금으로 그냥 부자가 되는데 65억이 내 수중에 있는데 이제는 이제 가면은 눈앞에서 막 이렇게 금괴 흔들어 주면은 뭐 자, 이게 자신감이 생긴 겁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이 조 씨는요, 사실 그날 발견된 금괴 전부를 다 확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인부 2명이 하나씩 가져갔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런 작물도 다 요령이 있어야 현금화를 할 수 있다. 내가 다 알아서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금괴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이들한테 나 이거 잘 팔아왔어 라면서 2천만 원을 주는데요. 사실 그 당시에 금괴 이거 하나 가격이 5천만 원이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러면 3천만 원을 그 인마이 포켓 한 거예요? 예, 꿀꺽한 겁니다. 그렇게 전부 금괴를 다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신나게 돈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일단 금은방 몇 군데에 가서요. 뭐 이 금괴 다른 사람한테 받은 건데 좀 대신 팔아주려고 한다 라면서 돈을 챙기고 또 이 금괴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건데 현금화를 하고 싶다 라면서 돈을 챙깁니다. 그렇게 3억으로 서울에는 전셋집 구하고 외제차도 사고요. 하루에 수백만 원씩 유흥비로 탕진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연인이 된 이 30대 여성에게도 선물 공세를 펼쳤습니다. 야. 여기에 더해서 지인 회사에 21억 원을 투자를 했고요. 가족들한테도 수천만 원씩 생활비를 줬다고 합니다. 이 어허. 주변에다가는 예. 내가 사업을 했는데 이게 대박이 나서 이렇게 잘 된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야. 그렇게 조 씨가 3개월 동안 써 없앤 게 예. 금괴 130개 중에 90여 개였습니다. 약 45억 원 어치입니다. 대신 그 중에 21억 정도는 투자를 하느라고 묻어놓은 돈인 거죠. 예. 야, 진짜 교수님, 진짜 이 조 씨가 나쁜 것이 물론 뭐 처음부터 잘못을 했지만 자기 동료들 2명한테 야, 그거 내가 작물 함부로 팔면 안 돼. 좋아. 해놓고 그것도 띄어먹은 진짜 이게 사람입니까 이게?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는 것이고요. 횡재를 하게 되면 그 횡재에 불행이 묻어서 들어온다라고 해요. 미국에서 한 연구에 의하면 이 그 복권에 1등 당첨된 사람이 그 사람이 원래 자기의 위치로 돌아가는 것이 최장 5년이 걸린답니다. 제일 긴 게. 보통 1, 2년 내로 다 그냥 인간관계 다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제 이 동거녀가 얼마나 배신감에 몸을 떨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잠적한 조 씨를 잡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자기도 거기 불법으로 가담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런 상황을 갖다가 경찰에 신고를 할 수는 없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했냐면 흥신소를 찾아갑니다. 어. 자기 남편이 금괴를 들고 도망을 갔다. 그런데 흥신소 직원이 생각할 때는 아니 이 아줌마가 초라한 행색의 한 40대인데 수십억 원 금괴를 잃어버렸다는데 왜 그걸 갖다 경찰이 아니고 흥신소에다가 의뢰를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수상하게 생각을 했는데 예. 그때 당시에 이 흥신소 직원의 판단이 옳았던 겁니다. 어. 그래서 나도 이거 잘못 엮이면 큰일 나겠다라고 해가지고 흥신소에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수사가 개시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 동거녀의 이 뒤통수 맞은 동거녀의 이 배신감에 막 치를 떨다가 흥신소를 찾아갔고 그 흥신소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자, 결국 이 금괴 도둑 조 씨 잡혔습니다. 당시 조사받는 모습 보고 가시죠. 거기 임대를 10년 동안 하셨던 분은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셨고요. 거기 이사님도 모르고 계셨었고요. 그 건물증 주인은 화재가 나도 오지를 않았었고, 제가 얘기 들은 바로는 이민에 가거나 돌아오셨던 걸로 얘기를 들었었어요. 제가 생활이 좀 많이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좀 욕심이 생겼던 것도 사실이고요. 자, 제일 중요한 거 이 금괴의 주인은 도대체 누구냐? 저 건물 주인 80대 할머니의 숨진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숨진 남편이 사실 저 정도 금괴를 잊어먹을 정도로 수천억 원대의 자산가였습니다. 이 남편이 서울에 예. 한남대교가 만들어지기 전에 어. 강남 쪽에 땅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한남대교가 놓이면서 강남이 개발됐던 겁니다. 그러니 돈을 얼마나 많이 버셨을까요? 정말 수천억 원대 자산가가 됐고 학원재단을 설립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박 씨가 생전에 믿을 게 금밖에 없다.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에 뭐 금융이나 이런 게 별로 없었을 때니까 그래서 돈이 생길 때마다 여유자금이 있을 때마다 금으로 사들여서 금괴로 바꿔놓았던 일부가 거기 있었던 겁니다. 아니 박 변호사님 네. 그러면은 자식이나 자기 배우자한테 거기 그거 있으니까 나 나중에 하면은 이제 꼭 챙겨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약간 2000년대 한 번 그런 적이 있었대요. 이 박 씨가 2000년쯤에 가족들한테 금괴를 이제 북박이장 왼쪽에 이 밑바닥에서 금을 꺼내서 몇 개를 10개씩 나눠줬답니다. 나눠줬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 발견된 건 오른쪽 밑에였거든요. 가족들은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10개씩 그 왼쪽에서 받고 나서 근데 그 이후에 알츠하이머에 걸리고 저 같으면 오른쪽도 열어봤을 것 같아요. 저라면 다 열어봅니다. 저는 사실 그렇다면 딱 열어볼 건데 이 가족들은 되게 착하신 아니면 뭐 박 씨를 믿었던 예. 아빠를 아버지를 믿었던 막 그런 사람 같아요. 상상도 못했는데 알츠하이머에 걸렸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알츠하이머에 그렇죠. 금에 대해서 아무도 알지 못했고 유언장에도 뭐 전혀 그런 얘기가 나오지도 않았고 결국은 이 건물주 할머니를 포함해서 모든 가족들이 10년간 금에 대한 존재를 모르면서 세상에. 살아왔었던 겁니다. 와 그거를 숨겼던 이 할머니의 배우자 할아버지가 알츠하이머에 걸리시면서 그 금의 존재를 잊어버리면서 그야말로 이게 그냥 지하에 묻혀버린 건데 자 그렇다면 그 건물주의 가족 후손들은 이걸 돌려받았습니까? 네, 돌려받긴 했는데요. 이 조 씨가 돈을 좀 상당 부분 탕진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이 건물주 할머니가 돌려받은 돈은 65억 원의 절반도 안 되는 23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오히려요. 말년에 쓸 돈이 더 생겼다라면서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산가다운 면모였는데 이 안타깝게도 가족이 평화롭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금괴 숨긴 박 씨, 이게 숨진 박 씨 같은 경우엔 부인이 4명이었고 슬하에 7남 1녀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가족 관계가 좀 다소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유서에는 둘째 부인에게 재산을 주겠다라고 적긴 했는데 그 예. 자식들이 이 금괴를 두고 약간의 어떤 송사를 벌이게 됐다고 합니다. 자, 양 변호사님, 그러면 한때 동거녀의 배신으로 이 배신이 아니죠. 이자의 배신으로 이 꼬리가 밟혔던 조 씨, 도둑, 금괴 도둑 조 씨 어떻게 됐습니까? 금괴도둑 조 씨는 뭐 일찌감치 검거가 됐고요. 저 상황에서 검거가 됐고 지금으로 생각하면 좀 많이 형량이 낮지만 어쨌든 빨리 잡히기도 했고 해서 1년 6개월 징역형에 그쳤습니다. 그때도 이 사연 자체가 되게 뭐 황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거리가 있어서 뭐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 조 씨를 취재를 했어요. 예. 근데 보니까 징역 1년 6개월 복역하고 있는 동안 원래 동거했던 그 여성 예. 그리고 나중에 또 찾아갔던 그 여성 둘 다 조 씨를 찾아다니면서 면회도 하고 또 심지어 이거 내가 뭐 옥바라지를 한 겁니까? 네, 사랑했던 사람, 사랑한 사람 이렇게 또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드러냈대요. 그래서 또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 조 씨도 이렇게 취재를 했는데 조 씨가 그 얘기를 조 씨한테 전해주니까 물어보니까
난 둘 다 싫어요. 이래가지고 프로그램 제작진이 되게 당황했다라는 그런 후문도 있습니다. 아직 뭔가 마지막 히든 카드를 쥐고 있는 듯한 글쎄 느낌인데요. 모르겠습니다. 아니, 박 변호사님께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만약에 이 조 씨가 말이죠, 금괴를 처음에 발견하고 신고를 했다면 네. 이거 보통 우리가 길거리에서 뭐 주면 그렇죠. 조금 받잖아요. 유실물법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받을 수 있었잖아요. 받을 수 있죠. 뭐 아하. 25%까지 어. 받을 수가 있었는데 사실은 뭐 근데 그거는 사실 법적으로 보장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제 그 부분은 좀 아쉽죠. 결국 징역까지 살았으니까요. 예. 자, 교수님 들으신 것처럼 60억 중에 23억만 지금 주인을 찾아갖고 40억이 넘는 돈을 야 이게 그러니까 전 동거녀 둘 다 이제 싫어. 니들 저리 가. 뭔가 이게 믿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물론 이제 경찰에서 수사를 열심히 뭐 해서 저 다른 돈이 있는지를 갖다 수사를 했겠지만 지금 이제 이 현상 자체가 좀 이상하잖아요. 교도소 가 있는데 왜 여성들이 다 저 찾아와 가지고 계속 앞으로도 또 좋은 관계를 맺자. 혹시 무슨 그 어떤 콩고물 같은 것이 있는 그런 약간의 어떤 걸 흘린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저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금괴 130개인데 저렇게 돈을 많이 벌고 금덩어리를 놔두고 갔는데 결국 좋은 꼴이 발생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뭐 아내도 4명에다가 자녀들도 한 7, 8명 정도 됐는데 결국 이제 저 돈 가지고 가족끼리 송사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주위에 계신 분들도 자녀들에게 돈을 많이 물려주려고 하면 할수록 나중에 그것이 자녀들끼리 사이가 좋지 않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자기가 쓰고 가는 돈이 자기 돈이에요. 그러니까 저기에 있는 130개의 금괴는 결국은 다른 사람들에게 불행만 남겨준 그런 그 결론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좀 얻어야 될 그런 교훈 이런 것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씁쓸합니다. 자, 오늘 사건 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